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적의 영문법 매트릭스 영어의 틀 챕터 3. 자,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은 형식에 대한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뭐 딱 몇 형식 이런 게 좀 너무 딱딱하고 좀 싫었는데 우리가 뭐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영어라는 언어가 가진 큰 규칙을 먼저 보는 것, 그것은 우리 문법 공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1, 2 형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제가 전 시간에 5가지의 성격의 동사가 5가지의 패턴을 만들어낸다. 자, 이 동사는 품사이면서 형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다. 굳이 자동차에 비유한다면은 엔진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공부를 할 때 내가 공부하는 이 동사가 주로 어떤 형식을 이끌어내더라, 이런 것들을 주안점 두고 공부를 해보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5가지 패턴을 만들어내는데, 첫 번째는 주어는 동사하다, 두 번째는 주어는 보어이다, 세 번째는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하다, 네 번째는 주어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동사하다, 5번째는 주어는 목적어를 목적보호하도록 동사하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메시지 전달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동사가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 알아볼 동사는 1, 2 형식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먼저 1형식 동사. She smiles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미소를 짓는다. 너무 짧아서 좀 섭섭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논리가 주어 동사만으로도 기본적인 논리는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1형식 동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사는 뼈대가 아니라 인간이 비유하면 살이라 그랬죠. 피부라 그랬습니다. 뼈대 요소가 아닌 동사, 주로 부사는 동사의 논리를 수식을 합니다. 그래서 부사를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She smiles brightly 하면은 환하게 미소 짓는다, 이런 뜻이죠. 단어 부사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부사는 아무리 뼈대가 짧더라도 부사는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다. 부사는 자신이 뼈대가 아니므로 자신이 빠지더라도 뼈대는 남아서 기본적인 논리는 전달이 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She smiles brightly. The bird sings,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 새는 노래를 한다. 그 새는 쥐저긴다. 이런 뜻이겠죠.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만 가지더라도 논리가 전달이 됩니다. 예컨대 이런 식으로 새가 나무에서 이렇게 쥐저기는 모습을 연상을 할 때, 구체적인 이제 장소를 한번 넣어볼 텐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사구를 넣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사구라는 것은 전치사구까지 다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전치사구를 한번 넣어볼게요. 전치사구. 전 시간에 전치사구는 필요에 따라서는 형용사구로, 또 때에 따라서는 부사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라는 정보, 조금 전에 이제 나무를 봤죠, 그죠? 그래서 그 장소의 정보를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The bird sings on the tree. 나무는 나무 위에서, 이런 거죠. 자, 부사 이 자체가 2단어 이상이므로 부사구라고 볼 수 있고, 부사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치사구. 구체적으로는 이제 전치사구인데, 포괄적으로는 부사구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새가 이제 날아가면서 이렇게 지적일 때는 in the sky, 이런 식으로 장소 정보가 바뀔 수가 있겠죠. 자, 다른 예문 한번 볼까요? He travels 하면은 그는 여행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만 가지고 논리가 전달이 되죠. 이제 구체적인 장소를 한번 넣어볼까요? He travels around 제주도. 제주도를 다니는 그런 개념입니다. 제주도 일주하는 그런 이 around라는 전치사가 그런 어떤 뉘앙스를 전달하죠. 그런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전치사구, 부사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의 around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가 뭐라 그랬죠? 전 시간에 전치사는 명사 앞에 위치하는 품사로서 자신이 뒤에는 명사가 옵니다. 명사. 자신의 뒤에 이 명사가 오는 이유는 전치사 뒤에도 목적어를 취하는 걸로 보고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가 오므로 명사가 온다. 자, 근데 만약에 제주도가 빠져버리면은 이거는 문법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 around는 전치사 이외에 자체적으로 부사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부사. 그래서 이 around 자체는 이제 이렇게 부사로 쓰이는데 그러면은 이때의 의미는 뭐냐? 그는 자 여기 목적어가 빠졌잖아요, 그죠? 전치사에 목적어가 있으면은 그 대상이 있는 것이고 그 대상을 이렇게 도는 느낌이지만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정해진 목적지가 없죠. 그럼 정처 없이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 저곳을 여행을 합니다. 이겁니다. 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around는 이제 부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대부분의 전치사는 자기 자신이 부사로도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를 보는 시각을 하나를 뭐 획일적으로 이것만 쓰이고 하는 개념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travel around 자체를 한 덩어리로 자 보통 이제 동사와 부사를 어떤 특정 동사와 특정 부사는 아주 너무 성격이 친해가지고 함께 그냥 한 동사처럼 쓰인다. 그래서 travel around 자체를 이리저리 여행한다라는 덩어리로 내가 공부를 하고 덩어리로 표현해서 필요할 때 쓰면 되는 겁니다. She turned around the tree 한번 해볼까요? 이때 around는 전치사입니다. 뒤에 목적어가 있죠. tree라는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 부사구와 전치사구. 요거는 이제 전치사구가 더 세부적인 명칭이고 부사구는 더 포괄적인 명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around the tree 하면은 이 목적 대상이 있죠. 내가 도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이렇게 도는 거 around a tree가 되는 겁니다. around a tree. turn around the tree가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around는 부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이때 she turned around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는 대상을 도는 게 아니라 그냥 부사로 썼기 때문에 자신이 그냥 도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대상을 도는 게 아니라 자신이 도는 겁니다. 자, 학교에서 친구, 앞자리에 친구가 앉았는데 톡톡 이렇게 건드리면은 그냥 돌아보죠. 그냥 turnaround는 바로 그런 어떤 의미입니다. Your life will move in the direction of your words. 자, 일형식입니다. move는 움직이다 이겁니다. 자, 당신의 삶은 움직여 갈 것이다. 움직이다 자체가 자동사로 쓴 겁니다. 여기 뒤에는 전치사구, 부사구로 쓴 거죠. 자, 여기 전치사구 보니까 in 뒤에 명사구가 왔습니다. 전치사 in 뒤에 명사구가 왔어요. The direction of your words. A, O, B 패턴의 명사죠. 당신의 말의 방향 속에서 움직인다. 우리가 직역하면은 그건데, 그래서 우리가, in the direction of를 하나의 덩어리로 수거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표현이 쓰일 그런 환경이 많기 때문에. 자, in the direction of는 방향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방향도 있을 수 있지만은 어떤 시간적인 방향도 있을 수가 있고요. 추상적인 방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리고 일상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가 내 표현, 나의 언어로 만들고 싶으면은 이렇게 수거를 자기 걸로 만들면 돼요. 내가 필요에 따라서 내가 이런 류의 장문을 이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모아놓으면은 영어를 잘하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당신의 말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제가 사실 이 2년 동안 이 강의를 판매 중단하다가 2년간 저에게는
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에 저는 많은 걸 깨우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그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은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사실은 여러분들도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밝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단시간에 뭔가 변화보다는 장시간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강의를 다시 시작하는 이유도 어떤 지식 전달도 당연히 지식 전달이지만은 그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자세를 배우는 겁니다. 아주 좋은 표현이죠, 그죠? You suffer more often in imagination than in reality. suffer 자체, 이 suffer도 일형식 동사로 쓰면은요, 어떤 뜻이냐면 그냥 시달리다, 고통받다, 겪다, 당하다. 그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당신은 만약에 여기 more often, 더 자주, 더 많은 빈도수로 시달립니다. 이런 겁니다. 상상 속에서 더 시달린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than in reality, 실제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 속과 실제에서 그 시달리는 정도가 정말로 실제에서 시달리는 것보다는 내 생각 속에서 더 많이 고통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어떤 말인지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그 힘든 상황에 갈까 말까 망설이는데 그 상황에 내가 실제로 가게 되면은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할까 하면서 이것저것 상상을 하면서 스스로가 힘들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 말은 세네카라는 로마 철학자가 이렇게 말을 한 건데, 괜히 이제 막상 닥쳐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것을 정말 먼저 이렇게 시달리는, 저도 사실 이런 그 성격이 원래부터 저는 외향적으로 타고나지 않고 내성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내성적인 성격, 여러분도 만약에 내성적인 성격이라면은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내성적인 성격이 장점도 있겠지만은 기회를 더 얻기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또 밝게 외향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that'll do. 자, 그것은, 요 that은 이제 대명사로 썼죠. 왜냐하면 주어니까. 그것은 할 것이다. 우리가 이 do는 하다라는 의미로 다 알고 있죠. 하다. 자, 만약에 하다라면은 무언가를 하다, 목적어를 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동사가 한 가지로만 쓰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는 일형식 동사로 쓰일 수 있다. 일형식 동사는 무엇인가? 목적어를 취하지 않고 그 자체로 적당하다, 충분하다라는 의미를 전달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적당할 것이다. 그것은 충분할 것이다 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에도 있지만은 이런 동사들은 일형식 동사로 썼을 때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do는 적당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그것이면 적당할 것이다. 이거 보통 뭐 어떤 환경에서 쓰이냐면은 내가 박스를 이렇게 묶을 만한 끈이 필요했을 때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하면은 that'll do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다양합니다. 가격은 다양합니다. 이때 이 very 자체가 다양하다,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prices vary 하면은 가격대는 다양합니다. 해외여행 가서 여기 있는 물건 얼마예요 할 때 prices vary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어 동사만 기본적인 뼈대를 전달했다고 상대방에게 조금 더 친절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부사어구, 수식어구를 좀 더 넣어주면은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사어구를 한번 이렇게 우리말로 한번 넣어볼게요. 가격은 10에서 15달러까지 다양합니다. 이렇게 넣어봅시다. 그럼 이거는 이제 전치사구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전치사구.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면은 from A to B. from과 to는 이렇게 친근하게 이렇게 함께 다니는 경우가 많죠.
from 10 to $15 하면은 부사구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Prices vary from 10 to $15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거기 있는 물건들은 싸면은 싼 것은 10에서 좀 비싼 것은 $15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vary와 differ를 알아줘야 되고 differ도 다르다란 뜻입니다. 오히려 이런 동사는 모르더라도 형용사는 알겠죠. various, different 이런 형용사는 알고 있는데 이 동사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에서 파생되어진 형용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This plan will work in the end. 이 계획은 일을 할 것이다. 끝 속에서 끝에 가서는 이런 겁니다. 결국 이런 뜻이죠. 일을 하다, 계획이 일을 하다 좀 어색하죠. 자, 그러면은 이 work은 일형식 동사의 work은 무엇이냐? 효과가 있다, 작용하다 이런 겁니다. 뭐 그 약 같은 것도 효과가 있다 할 때 이 work을 씁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결국에는 효과적이 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효과적이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기다려봐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결국 in the end, after all 이런 것들은 이제 수거죠. 모든 것 후에 뭐 결국 이런 겁니다. 그래서 수거는 하나하나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Age doesn't matter. age는 matter 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matter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 일, 물질 이 정도로 아는데 동사로 쓰면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중요하다. 그래서 나이는 중요치 않습니다. 라는 일형식 구조입니다. count, matter 일형식 동사로서 중요하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부사 절을 하나 볼게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age doesn't matter when you start something new. 부사 중에서 주어 동사로 된 절이 부사절입니다. 역시 이 부사의 역할 메인 동사를 수식하러 온 것이죠. 그때 부사절을 나타낼 때 이것은 절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정보를 주는 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종속 접속사,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부사인데 절로 된, 주어 동사로 된 절이구나. 이런 큰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When you start something new,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할 때 나이는 중요치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Something new.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봅시다. 형용사 new가 왜 something 뒤에 위치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시간에 제가 형용사의 기본적인 위치를 설명을 할 때 단어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그 다음에 고차원적인 형용사는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서 각각의 명사구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단어일 필요는 없고 혼란의 여지가 없는 기본적으로 단어 위주의 그런 근데도 구였는데도 형용사로서 앞에 위치했던 거 전 시간에 number of 여러 개의 라는 뜻의 그런 것들도 혼란의 여지가 없이 단어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은 그런 겁니다. 여기에 new는 당연히 단어 형용사면은 왜 something 앞에서 새로운 무언가라는 새로운 어떤 것이라는 그런 표현을 할 때 왜 new something이라고 하지 않은가? 일반적으로 명사를 수식할 때는 new building 이렇게 명사 앞에 위치하지만 이렇게 thing, anything, someone처럼 이렇게 thing이나 one으로 끝나는 그러한 명사적인 요소 이거는 이제 anything hot, 뜨거운 무언가, 어떤 것 something, someone handsome, 잘생긴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뭐 이렇게 할 때 someone handsome, I want to meet someone handsome 이렇게 하죠. 이 위치가 다르다. something, someone, thing으로 끝나거나 one으로 끝나는 것은 이러하다. 이게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규칙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왜 이런 규칙을 만들었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형용사를 동원해서 무언가를 수식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명사가 어울리는 것이지 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명사라는 것은 이처럼 이렇게 대명사적인 요소는 구체적이지 않은 요소는
형용사로 순식하는 게 더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형용사절에서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되어진 something that is new. 그냥 서술적으로 표현을 하는 그런 것에서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된 그런 요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Even a penny counts. 심지어는 penny도 셉니다. count 셉니다. 이상하죠? 아까 좀 전에 보았다시피 count는 일형식 동사일 때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penny도 중요합니다. 이런 건데 even은 그냥 부사로서 심지어는 우리가 penny 하면은 우리 돈이 아니죠. 가장 작은 돈의 단위. 그러니까 이 penny가 진짜 penny보다는 소량의 아주 적은 단위의 돈도 중요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할 때 마음, 정성 이런 거를 이렇게 보이는 차원에서 돈을 내는 건데 그런 뜻입니다. Patience pays. Patience, 인내는 지불을 합니다. pay가 지불하다. 자, 우리 patience는 이제 인내인데 patient는 형용사로 인내를 하는. 요 명사로서는 이제 환자죠. 환자가 아픔을 참아야 되니까 patience가 된 것인지도 모르죠. 여하튼 pay는 지불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일형식 동사로서 의미가 있는가? 이익이 되다, 수지 맞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이익이 됩니다인데 뒤에 always를 부사를 한번 부사가 비교적 뒤에 위치합니다. 부사는 영어라는 말 자체가 뼈대를 먼저 써주고 부사를 뒤에다가 이렇게 넣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부사 자체가 강조될 때는 그 부사가 앞으로도 이동이 가능한데 인내는 늘 이익이 된다 이런 건데 이런 빈도부사들은 이제 일반 동사 앞에 주로 많이 쓰는 그런 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patience always pays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문법 문제 중학교 중고등학교 우리가 배울 때 빈도부사의 위치를 배우죠. 빈도부사를 위치를 배우는데 그럼 이 빈도부사가 조동사나 비동사 뒤에 위치하고 일반 동사보다는 앞에 위치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빈도부사의 예는 always, usually, frequently, often, sometimes 이런 겁니다. 빈도수를 나타내는 거죠. 이 빈도수가 이게 이제 이런 빈도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빈도수가 거의 없는 것을 우리가 부정부사하고 seldom, rarely, scarcely, hardly 이런 것들은 좀처럼 뭐뭐 하지 않는 정도의 빈도, 부정 의미를 나타내는 부정부사어구가 됩니다. 하지만 빈도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도 빈도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Patience, seldom pays 하면은 인내는 좀처럼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겁니다.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런 어떤 것이 들어가서 자, always pays 보통 이제 이렇게 부사와 동사를 한 덩어리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은 부사와 동사가 굉장히 친근하면은 굳이 뒤에다가 쓰지 않고 앞에서 한 덩어리처럼 이렇게 쓰는 그런 것들이 영어의 습관입니다. 따라서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해서 한 덩어리처럼 늘 이익이 되는 처럼 덩어리처럼 쓰기 때문에 여기에 위치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덩어리 동사 늘 뭐뭐 하다 처럼 덩어리처럼 이렇게 쓰기 위해 쓰니까 그냥 바로 부사 앞에서 한 덩어리처럼 쓰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You helped, 당신은 도왔다. 자, 원래는 help 하면은 타동사로 많이 쓰이는데 일형식 동사로는 그냥 도움이 되답니다. 일형식 동사로서는 도움이 되다. 그래서 당신은 만약에 목적어를 두고 누군가를 돕다 하면은 그땐 타동사로 쓴 거고 삼형식 동사로 쓴 거고 여기서 이게 완전한 문장이라면 당신은 도움이 됐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만약 부사를 하나 넣어보면은 You helped a lot. You helped a lot 하면은
당신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일형식 동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형식 동사에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주어는 보어이다가 기본적인 메시지고 거기서부터 조금씩 파생이 됩니다. 자, 명사는 명사이다 또는 명사는 형용사하다. 이 보어 자리에는 명사와 형용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데 먼저 명사는 명사이다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형식 동사는 그러면은 영어를 공부하면서 중요한 것은 특정 동사가 어떤 형식으로 쓰이더라 이런 거지 불완전 자동사, 불완전 타동사 이런 것들은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특정 동사, 그러니까 형식을 이끌어내는 동사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가 비동사입니다. 비동사는 뭐뭐이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man is 하고 끝내면은 문장이 완성이 안 된 논리로 보이죠. 그래서 보충 설명어를 필요로 합니다. 형용사. 형용사 먼저 하나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보어로 the man is 하면은 완성이 안 되는데, 자, 형용사를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The man is famous. 그 남자는 유명합니다. fame이라는 명사에서, 명성이라는 명사에서 온 형용사. 자, 이제 뼈대는 이제 완성이 됐지만, 그 남자는 유명합니다로 뼈대는 완성이 됐지만은, 이제 수식어고, 좀 살을 좀 붙여볼게요. 어떤 이유로 유명하다, 어떤 근거로 유명하다를 하나 붙여볼 텐데, 그때, 만약에 뭐뭐이기 때문에 유명하다, 부사절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전치사구도 어떤 이유를 나타낼 때는 반드시 because, 요게 아니라 어떤 이유나 근거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전치사구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가 어떤 전치사구를 쓸 수 있냐. The man is famous for his wealth. 자, 어떤 근거로, 뭐뭐 때문에, 근거로. 이때 for 이하로 이렇게. 그 남자는 어떤 그 부로 유명하다 이런 겁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졌지만은 요 덩어리 표현 한번 보세요. 쓰일 일이 많겠죠. 뭔가로 유명하다. 그냥 유명하다가 아니라 어떤 유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많겠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수거처럼 be famous for 하고 덩어리로 쓰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거로 be famous for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를 집어넣고 그 명사라는 근거로 유명하다라는 표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이야기는 야생동물에 관한 것이다. The story is on wild animals. 자, 여기 보세요. 이 전치사구가 뭘로 온 것입니까? 형용사구로 온 것입니까? 부사구로 온 것입니까? 이거는 당연히 보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부사는 뼈대가 아니죠. 보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 전치사구는 형용사구로서 보어로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치사구는 이때는 보어로 쓰인 전치사구, 전치사구의 기능 다시 한번 보면은 형용사로 쓰일 때는 명사를 수식해서 명사구, 두 번째는 보어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사는 부사 이렇게 쓰이는데, 자, 방금은 보어로 쓰인 케이스다. 방금은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도 있고 보어로 쓰이는 기능이 있는데,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보어로 쓰인 것이죠. 근데 이 비동사를 없애볼까요? 한번 비동사를 없애본다면 보세요. 이 전치사구인 on wild animals는 이제 보어로는 못 쓰이겠죠? 왜? 보어 자리를 이끌어내는 비동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신의 기능은 이제 한 가지로 제한됩니다. 이제 명사 수식의 기능만 남겠죠. 그때는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을 해서 The story on wild animals 하면은 전치사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서 명사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명사구. 그러면은 이 명사구는 우리말 표현으로 어떻게 되느냐? 야생동물에 관한 이야기라는 명사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명사구는 우리가 명사 자리인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우리가 이 부품을 사용함으로써 작문을 할 수도 영어 회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늘 강조하는데 단어를 백날 암기해봐야 영어 늘지 않습니다. 명사구로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부품이 명사구입니다. 명사구는 작문 실력을 키우고 영어 회화를 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당연히 작문을 잘하는데 독해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백날 영어 단어 외워봐야 사실은 영어를 잘 못해요. 제 주변에도 제보다 선배 되는 분이 영어 단어를 엄청나게 이분은 대학 때부터 뭐 보카 33,000을 그냥 열심히 공부했지만 단어로서만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을 조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화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어 교육을 굉장히 어린 나이 때부터 당연히 초등학교 때는 당연히 영어를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어 백날 암기해봐야 그런 어떤 단세포적인 어떤 뇌의 훈련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영어를 잘하는 데 방해가 될 뿐. 그 단어는 그 하나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나 명사구 속에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개별적인 단어 암기하는 거는 좋습니다. 자, one out of every two Americans is overweight. 여기 보면 주어가 one out of every two Americans가 됩니다. out of는 그냥 one of하고 그 같은 의미인데 매 한 명 한 명마다라는 의미를 전달할 때 out of를 씁니다. 여기 every라는 형용사 뒤에 왜 단수명사가 안 오고 요 two Americans라고 왔느냐. 전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죠. 이 복수 s는 to라는 복수 때문에 왔는데 이것은 덩어리로 보고 한 덩어리로 보는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두 명을 한 묶음으로 2인 1조 형태로 묶어내는 겁니다. 근데 한 개의 조, 두 사람이 한 개의 조로서 뭔가의 미션을 수행할 때 하나의 조라는 그런 개념으로 단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every 뒤에 단수의 개념. 그래서 매 두 명의 미국인 중 한 명이 과체중이다인데 이때 Americans가 주어가 되는 게 아니라 그중 하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강의를 만들 때 그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이 궁금할 수 있는 것들을 질문 받기 전에 미리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시각을 기르기 위해서 지식인에 올라왔던 그런 질문들, 보편적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영어 시각을 좀 키워줄 수 있는 좋은 질문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발제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도대체 어떤 표현을 쓰고자 할 때 of 형용사를 쓰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 예문에서 The knife is of relative importance for the cook. 여기서 왜 The knife is relatively important for the cook. 자, 하지 않나요? The knife is relatively important for the cook. 그 칼은 그 요리사에게 상대적으로 중요합니다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라고 하는 건지 이제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상의 차이가 있길래 저런 표현을 쓰는 것인지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이 학생이 고등학생인데 보세요. 아직도 굉장히 작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학생은 여기서 of 뒤에 형용사 relative라는 형용사를 썼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겁니다. 이 부분. 왜 전치사 뒤에는 명사만 와야 되는데 왜 전치사 뒤에 relative라는 형용사가 왔는지에 대한 것도 이해를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영어를 몇 년 배웠는데 고등학생인데도 이게 그 학생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작은 시각으로 분해하고 쪼개내는 그런 문법 교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크게 봐야 됩니다. of 뒤에 형용사가 온 것이 아니라 of 뒤에 importance라는 명사가 온 겁니다. 하지만 그 명사를 꾸미는 relative importance라는 명사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우주적 규칙이 깨진 게 아니다. 그렇다면은
자, 보세요. 왜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건지 한번 볼까요? 단어 형용사나 전치사구 전부 다 형용사 기능을 하는 겁니다. 자, 둘 다 형용사 기능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만약에 of 플러스 명사, 전치사구도 형용사구가 될 수 있고 important도 형용사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형용사구가 될 수 있고 단어 형용사도 형용사입니다. 따라서 똑같은 형용사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importance 앞에는 이제 relative라는 그런 형용사가 들어갔고 그래서 명사구가 된 것이고 이 relatively는 이 부사는 이 형용사를 꾸미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차이가 존재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은 왜 굳이 아까 이 학생이 말한 왜 밑에 있는 표현을 하지 않았는가? 자, 이 사진은 소중하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This picture is 자, 소중하다 자리에 그냥 가치가 있는 이라는 형용사를 넣어보겠습니다. This picture is valuable. 여기서 사를 붙여볼게요. 이 사진은 나에게 소중하다. This picture is valuable to me. 전치사구를 이제 넣었습니다. 이 사진은 나에게 매우 소중하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조금 이제 그러면은 이 매우 소중한 부사는 형용사도 수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부사를 하나 형용사 앞에 넣어 보겠습니다. This picture is very valuable to me. 이런 표현을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very valuable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원리를 보니까 미국인들이 또는 어떤 영어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수식어구를 할 때 형용사와 명사의 컨비네이션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거를 조금 더 이제 고급 표현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부사와 형용사의 컨비네이션은 조금 유치원, 뭐 초딩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다라는 것을 이제 뭐 수많은 어떤 그런 글에서 제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very valuable이 이게 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 valuable을 그냥 단어 형용사가 아닌 전치사구로 바꿔보겠습니다. of라는 전치사와 value라는 전치사구로 바꾸면은 of value 하면은 이것도 중요한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자리에 대체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 매우라는 어떤 뜻은 그러면 어떻게 반영을 할까? 이 그 명사를 수식하는 부사를 쓰지 않고 형용사를 넣어서 그냥 great value, of great value. This picture is of great value to me. 이렇게 쓴 겁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에 no value, this picture is of no value to me 하면은 나에게는 전혀 가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of use, useful에 대응되는 것은 of use입니다. 뭐 역시 마찬가지로 of great use 하면은 크게 유용한이라는 뜻입니다. of importance 하면은 important라는 의미. 이게 형용사로 중요한인데 만약에 of little importance 하면은 little 자체가 거의 부정의 의미이기 때문에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이라는 뜻입니다. 거의 중요하지 않은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쓰기 때문에 of 플러스 명사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the knife is of relative importance for the cook. 이게 바로 그 칼은 그 요리사에게는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글을 누군가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이 이제 발췌되어 온 거죠. 그래서 형용사와 명사의 컨비네이션을 이제 고급 글쓰기에서는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the knife is relatively important for the cook. 요 정도는 사실은 이렇게 써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 부사와 형용사의 컨비네이션보다는 형용사와 명사의 컨비네이션 글을 고급 글쓰기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녀는 행복하게 보인다. She looks happily. 라고 우리말로 따지면 happy가 되겠지만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중학교 과정에서 문법 문제는 굉장히 많은 빈도수로 나오죠.
looks. 자, 동사는 동사로 인해서 나머지 뼈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look의 의미가 타동사는 아니고 자동사인데, look은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감각동사라고 뭐 주로 말하는, 자, 형용사가 보호로 와서 형용사하게 보이다, 형용사한 맛이 나다, 형용사한 냄새가 나다, 형용사한 느낌이 나다, 형용사하게 들리다라고 이제 해서 이형식 동사를 이끌어낸다. 그러면은 뒤에는 보호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말이 행복하게이기 때문에 해필리를 고르는 게 아니라 영어의 그 동사, 보호자리, 상태를 나타내는 보호로 형용사가 온다는 걸 알게 되면은 해필리가 아니라 해피가 답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만약에 내가 해필리가 답인 것처럼 보인다 하면은 부사는 뼈대가 아니므로 빼보세요. 답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빼보세요. 그럼 뼈대는 남아야 됩니다. 근데 뼈대가 그녀는 보인답니다. 부족하죠. 그래서 부사가 답이 아니구나, 뼈대가 필요하구나, 해피구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 남자는 정직해 보인다 하니까 정직하게 보인다. honesty, 요건 정직이고 honest, 정직한입니다. He looks honestly, 이렇게 하는 우를 범할 필요는 없겠죠.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자체는 없겠지만 그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항상 동사를 봅니다. 문법을 풀어가는 과정은 항상 자신을 지배하는 동사를 보고 그 동사의 궁합을 맞춰주는 겁니다. Good medicine tastes bitter. 좋은 약은 쓴맛이 난다. 이런 뜻이죠. taste bitter, 이런 뜻이죠. Their complaints sound reasonable. 그들의 불평은 합리적으로 들린다. 자, complain, 우리 complain 하면 동사로 불평하다고, 이 t가 들어간 것은 complaint, 불평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들의 불평은 합리적으로 들리는데, to me, 살을 좀 붙여볼게요. 내게는, 나는 이해할 만하다 이겁니다. 상대방은 막 그 불평하는 사람들을 뭐 체크하는데 나는 이해가 될 만하다, 이런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는 선생님처럼 보인다. He looks a teacher. 정통 문법에서는 이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왜? 좀 전에 이 look이라는 동사는 형용사가 보어로 온다고 그랬죠. 이게 전통적인 문법, 정통 문법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look 뒤에는 형용사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형용사 중에서 명사를 포함하고 있는 형용사는 전치사 구조. 이 명사인 teacher를 포함하는 전치사를 하나 넣어볼게요. He looks like a teacher 하면은 like a teacher 자체는 형용사 구가 됐고, 이 look이라는 동사 뒤에 이제 오면은 자연스럽죠. 왜냐하면은 형용사 구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look like라는 표현을, 여기서 덩어리 표현을 가져와서 명사처럼 보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look 뒤에는 그냥 형용사가 와서 형용사하게 보이다라면, look like 뒤에는 명사가 와서 명사처럼 보이다, 이런 형태로 쓰면 되는 겁니다. 이 덩어리 표현을 쓰면 돼요. 근데 정통 문법에서는 그랬지만은 요즘은 이제 소설 같은 데서 이게 문법 자체도 이제 규칙이 변해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명사를 바로 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명사를 That looks like an interesting book. 그거 흥미로운 책처럼 보이네, 이렇게 할 때 look like 명사를 썼는데, 요즘은 트렌드가 이제 That looks an interesting book으로 쓰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쓰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를 할 때 이 강의가 특정 문법 수능을 위한 강의도 아니고, 사실은 수능을 위한 강의로 탄생을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듣는 강의이기 때문에 자신의 문법 시험에서는 아직까지 이게 통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 토익 같은 데서는, 사실은 토익은 굉장히 구어체에 가깝기 때문에 요것이 이제 문법적으로 옳은 개념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문법에서는 아직까지 이게 반영이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전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알아야 되고 같은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현은 아직까지는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 얼음에서는 박하 맛이 났다 이런 표현을 할 때 the ice tasted of mint, taste of를 원래는 썼습니다. 이 전치사구가 원래 그렇게 of mint라고 쓴 거예요. 근데 이 요즘 소설가들은 보면은 the ice tasted mint라고 이렇게 쓰는 경향도 같은 원리다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The flower turned red. 그 꽃은 자 red로 변했다 합니다. 돌았다가 아니라. 그래서 turn은 일형식일 때는 돌다입니다. 만약 팽이가 돌다는 그 주어 자체가 그 자리에서 맴도는 그런 거라면은 삼형식은 목적어를 돌리다입니다. 이형식은 뭔가로 변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한 가지 동사가 이렇게 세 가지로 쓰일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영어 공부하면서 지식을 이렇게 넓혀 나가는 그런 시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turn은 뒤에 이형식 동사로 쓰면은 요 형용사로 와서 그 꽃은 붉게 변했다라는 뜻입니다. The boy fell. 그 소녀는 떨어졌다. 떨어지다라는 의미, 떨어졌다인데 구체적으로 부사를 좀 넣어볼게요. 장소를 나타내는 up a tree. 나무에 이 off는 어딘가에서부터 똑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 있다가 떨어진 겁니다. 거기서 떨어진 겁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off의 뉘앙스는 그거죠. 근데 누군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소녀는 잠들어서 떨어졌다. 이 asleep에는 이 A그룹 형용사 asleep은 이제 부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입니다. 그렇다면은 아까처럼 이게 일형식 동사라면은 부사가 될 것이고 그 소녀는 잠들어서 떨어졌다. 이런 해석이 되겠죠. 그럼 어색하죠. 이 fell은 요 이형식 동사로 쓰인 겁니다. 자, 그래서 보호하게 된 건데 그래서 형용사가 보호로 온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의미냐? 만약에 왜 굳이 fell을 썼느냐? is라고 하면은 그냥 현재의 상태를 나타낸 지금 현재 잠들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어울리진 않지만 잘 쓰진 않지만 became asleep 하면은 잠들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자, 근데 왜 fell을 썼을까? fell을 왜 썼을까? 만약에 이것을 해석을 해보세요라는 문법 문제, 그냥 시험에서 영어 문제로 냈다. The boy fell asleep을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세요 하면은 그 소녀는 잠들었다 라고만 하면은 이게 만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is가 왔을 때 그것이죠. 그렇다면은 누군가가 그 소녀는 골아 떨어졌다 라고 해석을 하거나 그 소녀는 자리에 눕자마자 잠들었다 라고 해석을 만약 했을 때 이 문제를 낸 선생님이 이렇게 답을 한 학생에게 야 여기에 어디에 눕자마자 라는 표현이 있어 라고 이렇게 체크한다면은 사실은 그냥 그 소녀는 잠들었다 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 표현이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fell의 뉘앙스를 그 소녀는 잠들었다는 전혀 반영을 하지 못했는데 이 표현에서는 그나마 fell의 의미를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표현이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점수를 주고 싶어요. 자, 이 표현이 없다. 그 소녀는 금세 잠이 들었다 라고 만약에 해석을 했다. 이 표현은 굉장히 만점이죠. 왜냐하면 떨어지는 속도를 그대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설가는 있죠. 소설가는 그 직역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소설가는 제2의 창작이라고 합니다. 소설이란 것은 만약에 미국에서 누군가가 아주 재미있는 소설을 썼을 때 그 정서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우리 말로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직역을 하면은 어색할 수가 있는 거죠. 항상 원문에 충실한 그러한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바로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맞다. 그런 원리로서 이 이형식 동사 fall이 탄생을 했다. 이런 겁니다. 하나 더 보시면은 The girl grew angry. 그 소녀는 화가 났다는데 요때 자 형용사가 이제 명사를 수식하기도 하고 보어로도 쓰이는데 이때 보어로 쓰인 거죠. 그러면 이 grew는 일형식 동사가 아니란 겁니다. 일형식 동사가 아니란 얘기는 얘가 잘하다라는 일형식 동사의 뜻이 아니라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grow는 보호하게 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비동사 was나 왜 became이나 이런 이형식 동사를 쓰지 않고 왜 grew를 썼을까? 이런 거죠. 자, 우리 앞자리에 있는 친구한테 뒤에서 뭔가 톡톡 건드리거나 머리를 막 톡톡 때리면은 처음에 야 하지마 하다가 계속 반복될 때 화가 점점 커지죠. 그래서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형식 동사가 뭐뭐 하게 되다인데 여기에는 점점 뭐뭐 하게 되다라는 점점 커지는 그런 뉘앙스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형식 동사 grow가 만들어졌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잘된 해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The car ran out of gas 하면은 그 차는 out of gas는 가스가 떨어진이란 뜻인데 이때 run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상태로 되는 겁니다. 그 빠른 속도로 나름대로 빠른 속도로 이런 말은 사실은 옛날에 차가 발명되기 전에는 이 run이라는 표현은 없었겠죠. 차가 만들어진 이후에 달리다 보니까 이렇게 가스가 이렇게 동이 나는 이런 표현은 이제 그 시대에 맞는 그런 동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People in Prague went crazy about Mozart's opera The Marriage of Figaro. 자, people in Prague. 프라하 사람들은 체코 수도의 프라하 사람들은 went crazy. 자, 여기 crazy가 형용사인데 go라는 동사 뒤에 왔네요. 그죠? 열광한이라는 crazy를 보어로 취했다는 것은 went가 이형식 동사라는 뜻입니다. 이형식 동사. 이때 go는 뭐뭐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광되어 갔다라는 뜻입니다. 뭐뭐해 갔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 아주 went crazy를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뭐에 대해서? 모차르트 오페라 The Marriage of Figaro.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모차르트 오페라를 이제 듣다 보니까 열광해 갔다라는 뜻입니다. People in Prague 하면은 프라하 사람들. 자, 강의를 이제 마칠 텐데요. 자, 이번 강의 1, 2 형식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은 3, 4, 5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